높임 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현대국어를 예를 들어 볼 때 높일 때, 자, 예를 들어서 우선 가시다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미를 우리가 어말 어미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 요거는 어간이죠. 그랬을 때 어말어미, 바로 어말어미의 먼저 선자자, 어말어미 앞에 사용되고 있는 요런 어미를 우리가 어말어미 앞에 있다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앞에는 요 자리에는 어간이 와야 하는 자리고 뒤에는 어말 어미가 와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그쵸? 앞뒤로 다 짝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얘가 어떤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구나를 찾아내면 되겠다 라는 거죠. 우선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임에는 어떤 높임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주체 높임, 두 번째 객체 높임, 세 번째 상대 높임이 있다 라는 거는 현대국어와 동일하죠. 그쵸? 자, 그러면 기억해야 하는 거는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냐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에요. 그럼 문장의 주체는 어떠한 문장 성분에 의해서 드러나냐 라고 한다면 무슨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같은 것들 중에서는 어떤 성분을 높이냐면, 그쵸, 우리 얘는 주어를 높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사용되고 있는 객체를 높이는 거야. 그럼 객체는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드러나느냐 라고 한다면 현대국어에서 배웠어. 기억나십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쵸? 뭐 나는 사과를 부모님께 드렸어.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와 같은 건 부사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깨와 같은 걸 통해서, 깨와 같은 조사를 통해서 부사어를 높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 그럼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어떤 문장 성분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나죠.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A가 어떻게 쭉 대화를 했어. 여기에서 보니까 뭐 했습니다 라고 얘가 마지막에 표현을 했어. 그럼 이걸 통해서 얘는 누구를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뭐뭐 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건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얘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B를 높이는 거구나 와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거 했을 때 요거는 직접 그 대화를 보고, 대화의 양상을 보고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이거는 문맥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현대국어에서는 높이는 방법이 중세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자, 현대국어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누구께서와 같은 걸 사용하죠. 할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시다 와 같은 걸 사용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조사가 깨서와 같은 조사는 아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만 높이고 있냐면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시를 통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를 통해서 높이고 있구나라는 건 현대와 동일한데, 자, 그러면 아래에 보면은 샤와 같은 아이가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차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아이가 자음어미이면,
그쵸? 얘가 지금 자음어미 앞에 놓일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모음어미이면 샤워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겠지. 누구누구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누구께서와 같은 거는 당시에는 께서와 같은 조사는 없으니까 누구누구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주어가 하는 일이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천복이라고 나와 있죠.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시와 같은 아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 왜 이때 시가 쓰였냐면 뒤에 나오는 아이가 니잖아, 니. 자음, 어미 앞에 나왔다는 거죠. 자음, 어미 앞이기 때문에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지. 얘가 문장 안에 사용되었을 때 자, 사실은 주어까지 쭉 나와 있는 문장을 주겠죠. 자, 여기에 주체 높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를 묻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하, 주체 높임이야? 그러면 주어를 높이는 거네.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지? 하고 그 문장에 사용되고 있는 주어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여기 주어가 나와 있지 않은 예이지만 우리는 그 문장 안에서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에 하는 일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 주어를 높이고 있구나 까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샤란 말이죠. 자, 얘는 원래 어떤 구조였는지 보시면 날다였겠지. 원래 날다에 그죠? 날, 아, 샤였을 거야. 분명히 이 샤는 모음어미 앞에 놓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왜 모음어미가 뒤에 없나요? 생략이 되어 있을 거야. 그쵸? 자, 이 샤와 같은 아이는 아까 얘기했어. 얘는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어말 어미는 뒤에 어말 어미가 꼭 나와야 하는 어미이고 앞에는 꼭 어간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얘 혼자로 이렇게 문장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뒤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모음과 같은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아가 원래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런데 그리고 얘가 원래는 뭐라고 보냐면 원래는 이것까지는 뭐 사실 몰라도 되지만 원래는 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가 원래 원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얘가 아가 쓰였기 때문에 얘가 샤로 변했고 뒤에 있는 아이는 탈락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뭐 변했고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뒤에 분명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었을 것인데 걔가 탈락하고 얘가 샤였을 것이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우선 샤만 찾았어. 샤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샤가 있다는 거는 주체 높임이라는 거는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샤가 있어? 주체 높임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 높이고 있는 대상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주어를 찾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주어를 찾았더니 여기 앞에 나와 있네. 이 문장은 육룡이 날아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6마리의 용이 날아가시어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가 쓰이고 있잖아. 이게 주어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육룡을 높이고 있는 거야. 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나 샤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얘가 주체 높임이라는 거고 주체 높임이면 주어를 높인다는 거고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이냐까지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시면 우선 첫 번째 주체 높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고 자, 조금 골치가 아픈 복잡한 객체 높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을 보시면 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쵸? 우선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게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같이 써볼게요. 얘는 이렇게 똑같이 위에 있는 아이랑 똑같이 삽이야. 근데 얘는 여기 아래에다가 여기 이응을 하나 더 적어주어서 순경은 비읍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에다가 순경은 비읍
만들어 줄 거고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배웠어요. 객체 높임에는 삽, 잡, drop 이따 배웠죠. 그래서 반치음 형태를 취하고 있는 drop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걔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래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가 짝꿍이다? 얘네가 짝꿍이야. 나와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얘네도 짝꿍이고 얘네도 짝꿍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아이와 아래에 있는 아이는 어떤 차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 위에 있는 아이는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뒤에 있는 어미가 자음일 때 그리고 얘는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일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자음이냐 모음이냐만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삽, 잡, 잡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앞에 오는 아이가 앞자리에 올 때 여기 앞에 어간이 올 거 아니야. 그쵸? 그 자리에 오는 아이가 마지막 받침이 기역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히읗과 같은 아이가 받침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삽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받침이 디귿이나 지읒이나 치읒이 왔을 경우에는 잡을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울림소리,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과 같은 울림소리가 오거나 모음,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잡을 써준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 어느 경우에 이거냐를 물어보는 거는 조금 치사한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대부분 주어질 거야. 문제에서 보시면. 그래서 보면 얘가 시옷일 경우에는 같은 시옷일 때 또 시옷이 오고 그쵸? 같은 지읒일 때 지읒이 오고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울림소리였을 때 얘는 대부분 울림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울림소리로 끝났을 때는 잡이 온다. 반치음에 이 잡이 온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고 이거 기역, 비읍, 시읒, 히읗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대부분 주어지죠. 보기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실제 예를 주어주고 그렇다면 그때는 뭐가 오느냐를 찾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물을 이거는 뭐예요? 물.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죠. 원순모음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세국어에는 물이라고 하는 거를 물이라고 적었다고 했어. 물을 얘는 뭐예요? 붙여은 우리 알죠? 붙여의 관형격 조사였어. 이거 높임의 관형격 조사였죠. 붙여의 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붙고 원래는 부처의 몸에다가 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부처의 몸에다가 물을 부처의 몸에다가 부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보니까 객체 높임이야. 맞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삽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객체 높임이야. 그러면 객체를 높였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목적어를 찾아봤더니 목적격 조사 앞에 물을이 사용되고 있어. 물은 뭐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뭐 어떤 높임의 대상이 물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라면 모를까? 지금 여기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나아가서 보았더니 이때는 부처의 몸에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사잖아. 그쵸?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부사가 부처의 몸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삽을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문장을 읽어보고 여기 객체 높임이야? 그러면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네. 그럼 이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직접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부처의 몸까지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높임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의 몸,
부텄 몸까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뒤에 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삽의 형태가 온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요런 형태가 온 거야. 그쵸? 자, 그럼 요런 형태는 도대체 언제 오냐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뭐 님금을 도와.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을 돕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돕다. 이거 어떻게 쓸까? 돕아 이렇게 쓸 거야. 그쵸? 임금을 돕는다 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임금이 높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야. 그러니까 나는 객체 높임을 하고 싶어. 그런데 받침에 보니까 비읍으로 끝났어. 아까 비읍으로 끝났을 때는 삽을 쓰라고 했어. 그리고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의 형태인데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순경은 비읍 형태를 적어줘라 라는 거죠. 뭔가 되게 하나의 글자인데 뭐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얘를 나중에 이어 적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돕 그리고 사 그리고 순경은 비읍이 연음되어서 이렇게 연철의 형태로 봐 이렇게 적힐 수 있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적힌 걸 보고도 아하 얘는 원래 요런 형태였고 얘가 객체 높임이야.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 하는 거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다시 거꾸로 가서 여기에서 목적어는 임금이니까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얘를 쓴 거야. 까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좀 높임이 복잡해요. 높임이 복잡한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잡 형태예요. 자, 잡 형태를 보시면 선녀인이 정법 듣잡고저가 나와 있어요. 선녀인이 정법을 듣고자 한다 이거였지. 원래는 듣고자 얘는 원래 없었을 거야. 그쵸? 선녀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정법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사실 여기에는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정법이 목적어긴 해. 그런데 이 정법이 높임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야. 정법을 누구누구께 직접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사어가 있어. 얘는 뭐 앞뒤 문장이 더 주어져야 찾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 단독으로만 나오면 조금 찾기 힘들겠죠. 문제로 주어질 때도 만약에 얘가 문제로 나온다 하면 이 문장만으로는 찾기 어려울 거야.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랑 더 다른 문장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량 수불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사어를 높이고 싶어서 나는 객체 높임을 사용할 거야.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어간이 디귿으로 끝났어.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가 자음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잡의 형태를 통해서 높이고자 하는 거야. 를 알아두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형태죠. 객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아이가 울림소리일 경우에는 job을 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번에 예를 보시면 나도 이제 너희 스승을 자, 보고자 한다 라는 거야. 너희 스승이 높임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이 스승을 높이려고 하니까 앞에가 받침이 없네. 모음으로 끝났네. 뒤에는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뭘 써넣어야 하는 자리이다. job을 써넣어야 하는 자리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아이가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지 높임의 대상을 찾아라 라고 하면 아하, 객체. 아하, 앞문장에서 앞에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아야지. 그래서 찾은 게 목적어 너희 스승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좋아요. 자꾸 이상하게 뜨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상대 높임법입니다. 현대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여러 가지 뭐 하십시오체라던가 하계체라던가 하오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중세에서는 간단해요. 평서문에서는 자, 이를 통해서
자, 의문문에서는 it을 통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얘는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자, 이렇게 꼭지가 있는, 아이고,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꼭지가 있는 옛니응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학습지에 체크를 잘 해주세요. 자,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지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건데 왜 이러니?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연화죠. 연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 2가 나왔네. 연화꽃이 나나니다 피어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요렇게 이다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고 있어. 그렇다는 건 누구를 높인 거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A 땡땡 B 땡땡 이렇게 나와 있다면 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B를 높인다는 거 이겠죠. 이거는 지금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를 사용하고 있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의문문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게 옛니응의 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하게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대왕하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혹격에서 높임의 대상은 아가 아니라 하를 쓴다 라고 이야기했고, 어때요? 어찌 나를 모르시 자, 고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문문이다? 설명 의문문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얘는 설명 의문문인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나와 있다는 거지. 이 있다는 거는 대화하고 있는 이 상대방을 높인다는 건데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대방은 여기 나와 있어. 대왕이야. 대왕이랑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고 여기에서 it을 사용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나올 때, 자, 이런 여러 가지 선어말 어미가 쓰인 다양한 문장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높이는 거냐?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야. 그러면 주체였으면은, 자, 여기 어떤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는지를 찾아서 주어를 찾으면 되고, 객체에서는 어떤 선어말 어미인지 찾았으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고, 상대에서는 이나 it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으면 자,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막 쉽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자, 높임 표현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